자, 그래서 여러분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걸 많이 보여주세요. 저는 어저께 동영상 만드는 거 보여주면서 그걸 하겠다고 두 분이 예약을 하셨거든요. 와, 정말 빠르겠다는 생각을 진짜 몸소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라이딩 팀도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멋지신 남자 사장님 모실 건데요. 여러분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하면 어때요? 와, 이렇잖아요. 그죠? 이분은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예요. 근데 어떤 걸로? 경륜. 지금 우리가 싸는 이 자전거 있죠? 예,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뉴스킨을 알게 되고 하게 됐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여쭤봤던 게, 그러면 이 사이클이 보통 사람들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운동이 괜찮냐, 적합하냐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한 엄청난 답을 주셨어요. 이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모시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인 안녕하세요. 소개부터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고를 지향하는 제트리프트에서 사업하고 있는 부산 사나이 노하승입니다. 저에게 유스킨 사업을 소개시켜 주신 분은 최진희 스폰서님이시고요. 상위 스폰서님은 항준표 김희진 사장님이시고 그룹장님은 부산아지매 문희선 사장님이십니다. 네, 부산 아줌의 문희선입니다. 네. 자, 사장님이 이 사업을 또 알게 되고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스토리 좀 함께 나눌까요? 저의 전직은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로 오랫동안 활동했었고요. 제13회 방콕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며 경륜 프로 선수 생활 20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유스킨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현역 30년 생활 동안 수술을 한 3번 정도 했는데 그전에도 크고 작은 부상이 있었지만 세 번째 수술을 이후로 몸 상태가 상당히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오른쪽 발목 쪽에 인대하고 수술을 하면서 몸이 상당히 나빠지면서 이제 프로 선수 생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제 스스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되는 관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몸이 상당히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치료와 특히 건강기능식품이 좋다는 건 저희들 선수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 H사, A사 제품들을 먹으면서 겨우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좋아지진 않고 이 상태가 나빠지진 않게만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우연찮게 제가 좀 이렇게 많이 고민 상담을 하는 성형외과 원장님이 김남영 원장님께 인생 상담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김남영 원장님께서 그러면 편견 없이 내 믿고 유비트 사업이라는 걸 한번 알아볼 수 있겠니? 그 대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저는 솔직하게 네트워크 마케팅 전혀 뭔지 몰랐거든요. 일단 형님이 추천하신다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비트 사업을 알아보러 갔는데 그 또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 또 반쪽 대문을 받아야 되고 뭐 대문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저는 처음에 대문이 이제 뭘 먹이고 뭘 좋은 걸 주는 줄 알고 따라갔었는데 갑자기 위통 벗으라고 여자들 다 있는 데서 가운 입으라고 해 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가운을 머리에 쓰고 나왔어요. 그때 오. 아마 선생님 기억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딱 앉았는데 그래 또 얼굴에 막 바르시고 하시길래 또 뭐 반쪽만 하신다는 얘기 듣고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갈바닉 대문을 어깨에다가 해 주시더라고요. 탈모 대문 때문에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갈바닉이 수술 부위에 가까이 가면 막 제 끊어졌던 신경들이 오른쪽에 수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른쪽 거의 신경이 억수로 약하게 돼 있었는데 갈바닉 수술 부위 가까이만 가면 이 생선을 하루처럼 바닥바닥 뛰고 다시 멀어지면 보온 상태고 다시 가까이 가면 하루처럼 막 뛰는 거예요. 오.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 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시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음. 너무 네. 신기했겠다. 그죠? 네. 그러니까 너무 부산 신기했습니다. 사람답게 표현을 화라들 보면 왜 이렇게 칼을 딱 대면 바삭바삭 하잖아요. 네. 신경을 건드리면 바닥거리듯이 사장님이 전문가세요. 전문가시고 몸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시고 사실 나중에 스토리가 나오겠지만 치료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 전문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갈바닉을 대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잘 모르겠다 내지는 별 느낌 없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은 화를 표현하잖아. 지금 갖다 대는데 뭔가 신경이 탁 뭔가 느낌이 확 오더라.
이렇게 여러분 몸에서도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장님 우리 사진을 보면서 또 다음 얘기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먼저 금메달리스트인 우리 사장님의 금, 여러분 깨물어나 봤나 금, 예, 금을 직접 보고 계시고 또 옆에 계시는 분은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측만으로 굉장히 비틀어져 있죠. 이런 분들을 이런 호흡이나 이런 어떠한 자세를 통해서 치료를 해주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지금. 자, 그럼 다음 얘기 계속 이어 나가 볼까요, 사장님? 네, 제가 부상을 좀 많이 당하면서 빠른 은퇴 시기가 와서 은퇴 이후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많은 분들을 저렇게 교정시켜주는 아카데미를 했었는데, 아카데미가 어떤 아카데미냐면 사이클 기법을 통해서 저런 측만 있는 분들을 빠르게 교정해주는 방법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이클 기법하고 호흡 기법만 가지고 저렇게 교정이 되려고 하면 한 3개월 과정이 들어가는데, 제가 갈바닉을 체험받고 나서 그 갈바닉을 통해서 그 갈바닉 마사지를 제가 잘 하지 못하지만 그 길에다가만 갖다만 대주고 슥슥 밀어만 줬는데도 그 과정이 일 주일 만에 줄어드는 거 보고 제가 음. 깜짝 놀랐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러면 뉴스킨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들한테 그러면 제가 지금 바로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느끼면서 이런 아이템들을 정말 궁금해하고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드렸을 때 TR 라이트라고 아이스케어들을 바로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음. 그러면 믿고 다시 한번 해 보겠다. 근데 아이스케어들하고 TR 라이트하고 같이 먹으면서 선수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있어요. 선수들은 부상을 당하면서 신경들이 점점점 둔해지면서 끊어진다는 게 완전히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신경을 보냈을 때 그 신경이 원활하게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음. 그런 신경이 끊어지는 관점들이 있었는데 TR 라이트를 하면서 나의 모든 관절들하고 내 모든 세포들하고 모든 감각들을 다 새롭게 만들어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부상 때문에 강체가 있던 몸들이 모래알처럼 스스로 으스러지면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몸이 아파왔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싹 사라지는 거 보고 그러면 이 아이템과 이런 문화라면 제 노하우가 합쳐진다면 제가 시스템 부자가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유스캔 사업에 전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스템 부자라는 표현이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시스템 부자. 진짜 포인트예요, 우리 누스킨 사업에. 그죠? 그냥 갈바닉 괜찮으니까 많이 팔아볼까? 사람 데리고 와볼까? 이게 아니라 내가 시스템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어떤 호흡이라든지 또 이 사이클, 특히 우리 뉴비트와 갈바닉 이렇게 만났을 때 이 시스템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상상이 되신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느끼신 거죠. 엄청난 부자세요, 사장님. 시스템 부자. 자, 그러면 사장님이 이 시스템 부자가 되면서 사업 후에 또 바뀐 점이 있다면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들이 있다면 좀 얘기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유스캔 사업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그전에 부상과 좀 은퇴 준비하면서 운동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면서 계산적인 사안들 때문에 상처를 좀 많이 받았던 적이 많거든요. 음. 그런데 그걸 다 잊고 다시 이제 그러면 호흡 교정을 제가 가장 잘하는 거 가지고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많이 잃었던 자신감을 다시 되찾은 거고요. 근데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유스캔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 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스포츠 종목들하고 경륜하고 모든 게 올 수도 됐기 때문에 제 수입이 0원이 됐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가장이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들이어서 너무 힘든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유스캔 사업은 제가 너무나 하고 싶고 근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리포트 스폰서님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저를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저는 스포츠만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에는 정말 약하거든요. 근데 음.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정말 잘할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막상 해 보면 뉴스킨 사업이 쉽지는 않지만 정말 재밌는데 그 끈을 놓지 않게 너무 등대처럼 많은 스포츠들이 현실적인 노력이 있어서 많은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점을 있었는데 사진을 하나 올려주시면 제가 올린 그 사진을 보시면 저 일면식이 한 번도 없는 정종화 사장님께서 음. 강의에 제 그때 배달을 제가 할 수 있는 게 배달밖에 없어 가지고 배달하면서 강의 시스템에 맨날 참석을 했었어요. 왜냐면 스폰서님들이 해 드릴 게 없었어요. 뭐 성과를 내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빴기 때문에. 예. 음.
그런 과정들 속에 스폰서님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네, 그 잠시만 시스템 왼쪽에 있는 네. 사진이 사장님이 이제 배달을 하시면서 네. 우리 랑연 라이브에 들어와서 비디오를 켜고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니까 어때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비디오 끄고 있고 이러진 않는지, 나는 과연 시스템 부자인지, 내가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예의를 갖추고 있는지 여러분 진짜 크게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배달하는 중에서도 비디오 켜고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기 감동받아서 우리 정종화 사장님이 이런 분이 하시는 이 사업, 이 도구를 선물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 이러면서 쓰신 글이거든요. 그죠? 사장님 네. 그죠? 네. 지금도 좀 울컥한데 그때 스폰서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정종화 사장님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유, 네. 아유 이런 분 없습니다. 네. 진짜. 음. 그래서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음, 음, 생각을 하면서 그때 많은 저한테 많은 복제가 된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의 중요성과 스폰서님들 협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많이 느끼면서 음. 지금도 저를 믿고 있는 파트너들한테 그게 많이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파트너들하고 같이 시스템에 잘 참여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EBITDA가 나오면 자신감을 다시 되찾고 빠르게 EBIT가 되어서 지금 자신감을 많이 찾았던 게 지금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우리 마지막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실래요? 얼마 전에 또 발대식을 가졌어요. 싱가포르 발대식을 가진 우리 리버티 사장님들. 예, 보니까 한 분 한 분 참 마음이 짠해요. 예, 짠하고 다 응원합니다. 좋은 문화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누스킨의 핵심인데 그걸 잘 유지하시고 또 복제시켜 주신 리더 사장님 그리고 함께 또 팔로우십하고 또 복제시키는 우리 많은 사장님들 응원을 합니다, 여러분. 예, 화이팅입니다. 사장님,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아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을 때 사장님 말씀 듣고 제가 소름이 쫙 끼쳤거든요. 이건 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스피드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로서 우리 네. 보면 이 운동은 나한테 안 맞아. 이 운동은 맞아. 이 운동 너무 많은 얘기들이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떤 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 자전거 뉴비트는 전문인이 봤을 때 어떤가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 누비트보다는 사이클 운동 자체가 이 음, 과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학이 왜냐면 우리 몸에서 많은 힌트를 얻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음, 사이클 운동은 우리 심장이 가장 강하게 안전하게 강하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핸들을 두 개를 잡고 페달을 두 개를 놓고 안장을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섯 가지 중심을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중심을 완벽하게 유지를 한 상태에서 좌우측 밸런스를 똑같이 쓰면서 좌우측 관절들을 똑같이 쓰게 되면 우리의 심장과 뇌는 이 운동이 우리 생명 유지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이렇게만 되면 자전거 운동은 정말 힐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만 어, 되면 뉴비트 운동을 아침 저녁 그 선수들이 매일 타고 뭐 몇십 년을 타도 힘들지 않게 타는 거는 요 이유밖에 없거든요. 음, 왜냐면 모든 중심을 타고 모든 우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심장과 뇌에다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이 전 세계에 없어요. 왜냐면 중심을 잡고 똑같이 밸런스를 잡고 똑같은 일정한 캐전스를 탈 수 있는 자전거를 운동 기구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 운동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권해야 되고요. 그 대신 제대로 조금 아시고 타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호흡을 깨트리게 타시는 분들이 인스타나 이런 데 음, 보시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음. 분들 조금만 교정하게 되면 정말 효과를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지금 많이 알리려고 뉴스킨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네네. 여러분 지금 들으셨겠지만 운동하면 우리는 뭐 살 빼기 위해서 운동이 살 빼기 위한 도구로 요렇게 쓰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장님 말씀은 다섯 가지 중심 유지가 되고 또 우리 심장과 뇌가 또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좋아하는 힐링되는 테라피되는 그런 운동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요 얘기만 전달해도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될 것 같아요. 다음에 진짜 메인에 모셔갖고 우리 사이클 강습받고 싶지 않습니까? 음. 호흡하는 것 하고 그죠? 다들 한 5만 원씩 딱 내세요. 강습합시다 우리.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장님 사장님 앞으로 목표가
크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단기간 또 EBP를 달성하셨고 사장님 파트너들도 지금 이 복제가 돼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장님 목표 말씀하시고 보내드릴게요. 네, 2023년 저의 목표는 그때 12월 달에 나인 라이브에서 드림캠프 만나는 사람들마다 드림캠프 얘기자에서 TR을 말씀하셔도 드림캠프 가자, 뉴비트를 물어봐도 드림캠프 가자 이렇게 해서 같이 어영부영 같이 가신 분들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저를 믿고 사업하시는 파트너 사장님들 5명과 싱가포르 트립을 달성하는 게 제 2023년 목표고요. 그리고 제가 뉴스킨 하면서 가장 가슴했던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간절함이 뉴스킨에서 빠르게 녹아들어서 그분들도 빠르게 가정으로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남자분들이 특히 남자 사장들이 안착할 수 있는 뉴비트 그룹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 가슴에 너무너무 와닿는 목표이세요. 그냥 내가 뭘 하겠다, 뭐 핀이 어떻게 되겠다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남자를 대표하는 그리고 아버지들의 또 이 서름과 또 아버지들의 어떤 책임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하신다면 빠른 속도로 PA까지 달성하리라고 믿습니다. 사장님 늘 응원하고요. 오늘 좋은 말씀 그리고 우리한테 도움 되는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노하승 사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지사항 갈까요? 한 번씩 기계가 빨리빨리 반응을 안 해서 우리 또 엔지니어님들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도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기계가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공지사항 갑시다, 사장님. 자, 공지사항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TR90 시작됐죠? 18일부터 시작을 했고 여러분 TR90와 그리고 TRM가 어떻게 접목이 되고 우리한테 어떤 시장을 펼칠지 방향을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 우리 조기툴 스폰서님께서 이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실 테니까 무턱대고 전달하지 말고 하루 늦더라도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로드맵을 짜고 전달하시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요. 자, 성의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 트렌드 코리아 오늘 내일 특별한 스페셜 데이로 만들어 봤는데요. 책을 밑줄 쳐야 돼요, 여러분. 이 책을 반드시 읽어봐라 이 말이거든요. 들어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중요한 부분 밑줄을 치고 그리고 선물해 보시는 건 어때요? 이거 읽어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 그리고 호기심을 느끼고 그 책을 볼 거란 말이죠. 우리 이렇게 한번 사람들과 계속 만나서 이 중요한 트렌드를 알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자, 다음은 오늘 메인 강의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광고를 했지만 공지를 해드렸지만 오늘 메인 강의는 트렌드 2023 항상 1년에 한 번씩 트렌드 2022, 2023 내년도 트렌드 2024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신지 읽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또 읽지 못하고 넘어가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전직 중국과 한국에서 교육업 및 국제통상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말도 되게 잘하시고 영어도 되게 잘하세요. 예, 3개 국어를 하시는 분인데 자, 이분이 또 창업 컨설팅과 기업체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강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기업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준비하신 내용들도 많겠죠. 그래서 트렌드를 미리 알고 그리고 그거를 읽을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신 분입니다. 오늘 책 읽어주는 남자, 트렌드를 미리 보여주는 남자 황준표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합니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황준표입니다. 저는 김희진 사장님과 함께 부부로 사업하고 있고요. 저희 스폰서님은 김지영, 황민혁 사장님이고 그룹장님은 문희선 사장님이십니다. 트렌드하고 이제 제품 또 사업을 결합해서 조금 준비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그 어떤 트렌드와 방향성
까지는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방향성은 아까 그 MC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이제 탑리더 분들께서 이렇게 잡아주실 부분이고요. 저는 그렇게 뭐 정확하게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된다, 트렌드가 이런 내용들보다는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이 강의는 이미 굉장히 트렌디하시고 트렌드를 잘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뭐 트렌드하고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지? 또는 트렌드가 왜 중요하지? 또는 이런 것들을 아직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초보적인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보시면은 조금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제가 한번 해봤고요. 우선 그 트렌디하다, 트렌디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트렌디함이 뭘까요? 뭐가 트렌디함일까요? 내가 트렌드를 잘 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트렌디하다, 뭐 트렌드를 잘 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트렌디함을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신의 성공 체험에 대한 부인을 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트렌드 코리아의 그 대표 저자이시죠.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남도 교수님께 사람들이 트렌디함은 뭡니까? 트렌드라고 하는 건 과연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분이 딱 잘라서 단답으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자신의 성공 체험에 대한 부인을 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요. 자, 물론 이제 트렌디함을 이제 뭐 패셔너블하다든지 뭐 유행을 선도한다라고 하든지 뭐 이런 뜻도 다 틀린 뜻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모두 여기에 성공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런데 이 성공이라고 하면 사실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공한 사람의 어떤 뭐 재능도 있고요, 노력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또 한 부분은 뭐냐고 하면 이것과 함께해서 그때 사회적인 어떤 배경, 환경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이 성공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공 자체를 뭐 부인한다거나 그 사람의 노력이나 재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성공했던 그 배경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배경,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자체는 무시하고 그냥 예전에 했었던 성공 경험 자체를 계속 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거의 어떤 성공 경험을 계속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했던 나의 재능이나 노력은 계속해서 살려나가되 그 배경이 어떻게 변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을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좋아요.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은 어떻게 저렇게 내용이 잘 맞을까요? 자, 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이 지금 15년 정도 됐죠. 이 책이 지금 한 박사 연구자 한 10명, 석사 연구자 한 10명,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한 200분 정도, 요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은 10월 달이 되면은 이제 이 출판이 되죠. 그럼 서점에서 이제 항상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럼 이 책이 언제 만들어지냐고 하면요. 트렌드 코리아 24는 다음 달 2월 달부터 준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그 책에 보시면 공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트렌드 헌터들 같이 이렇게 트렌드를 준비하실 분들을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한 200~300분 정도를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매일같이 있잖아요. 매월 한 가지씩 내 주변에 일어나는 뭔가 새로운 변화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울대 소비자학과 그 김남도 교수팀한테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또 이 책의 공저자들도 역시 이제 그런 분량만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요 한 200~300개 정도 되는 새로운 변화들을 계속해서 수집을 해가지고 7월이나 이제 8월쯤에 이거를 이제 모아서 추석 때 이제 이렇게 서머리를 해가지고 이제 9월 달에 이렇게 출시가 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을 너무 맹신하고 가실 필요는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거는 미래에 대한 어떤 뭐 노스트라다무스급의 예측이라기보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고 그런 것들 중에서 다음 해에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어서 자리를 잡겠다 싶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것이지 이거는 어떤 예측이나 예언하고는 조금 다른 분야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겪는 일들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를 하고 어떤 부분들이 확산될까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이 나왔을 때 가장 이제 프레시할 때는 이제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11월 달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그 책을 출간하고 나면 통상 한 1월 달까지 강연을 다니고요. 이후에는 이 강연 자체가 잘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1월 24일이니까는 이 책이 나온 지도 지금 10월, 11월, 12월 4개월 가까이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트렌드구나 라고 배우고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트렌드에 대한 이제 이 트렌드에 대해서 이미 15년 동안 이렇게 잘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패턴을 이해를 하고 나서 사실 지금 1월 달에는 뭘 조금 봐야 되냐고 하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빅데이터를 쫓아가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쯤 되면 사실 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은요. 출간되었을 때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독자들이 그 책을 읽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킵업 따라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토론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빅데이터로 이런 수치들이 따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봐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을요. 얄팍하게 이렇게 읽으시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왜냐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예언서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변화들 중에 흐름과 줄기를 찾아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막상 내 주변이나 내 업종에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트렌드 강의를 듣고 내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거에 대한 사고의 훈련을 하는 거고 트렌디함에 대해서 이렇게 잘 쫓아가는 거고 이런 방향성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고려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렌드에 대해서 뭐 내년에는 올해 2023년도의 트렌드는 요거라고 하니까 이 책에서 우리의 사업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 단편적인 어떤 결론을 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영광스럽게도 이 중요한 자리에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이렇게 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제품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일은 좀 비즈니스적인 분야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트렌드가 이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거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매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사는가, 언제 사는가, 왜 사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은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 그 자체를 아이템으로 판매를 하죠. 그리고 보상 그 자체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왜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복잡하지 않으니까 이 시소 같은 건데요. 비용하고 효용이에요. 쉽게 말해서 비용은요,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거고요. 효용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죠. 뉴비트라고 하는 자전거를 봤을 때 이거에 이제 159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바이크를 샀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효용이 이 159만 원보다 같거나 크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제 구매를 하게 되고요. 그만큼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은 구매를 하지 않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그래서 회사와 업무를 분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결정을 하는 메커니즘에는 뭐 우리의 탑리더들이 이제 의견을 넣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본사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고 하면 효용과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 LG 화장품, 저기 후 화장품 있잖아요. 그거를 중국에 이제 웨이야라고 하는 이 인플루언서 있죠. 왕웅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찍어서 이렇게 발랐어요. 얼마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후 화장품의 매출이 얼마만큼 일어났냐면 1,059억이 일어났어요. 1,000억요. 1,000억.
1,000만 원이 아니고. 자, 그래서 원래 그만큼이 소진되어지지 않을 그 화장품인데 거기에 뭐가 입혀지냐고 하면 상품 자체의 가치도 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의 가치가 얹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장품을 방탄소년단에 뭐 누가 썼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가치가 얹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왜 트렌드를 알고 이 트렌드를 배워야 하냐고 하면 이 얘기 벌써 오래전부터 회자되고 있는데요. 점점 중요해질 겁니다.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얘기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런 가치들을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품일 수도 있고요. 보상일 수도 있고요. 이 비즈니스 그 자체일 수도 있는데 나의 가치를 어떻게 올려서 저 비용보다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훨씬 크게 느껴질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경제적인 흐름, 사람들의 욕구, 심리 이런 것들에 잘 부합되도록 나 자신의 가치를 올리면요. 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있죠. 이 본사에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느낄 때 효용이 너무 커가지고 이 가격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달하는 이 메신저인 내가 이 제품에 더하는 가치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과연 지금 이 현재 사회의 이런 흐름에서 나의 가치를 도대체 어떻게 올려야지 이 사회에 잘 맞을 것인가? 사실은요, 뭐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IoT 얘기를 많이 하고 ICT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이거 정보통신 기술하고 이 사물 인터넷 이런 얘기 듣기만 해도 사실 머리가 아프죠. 그리고 워낙 이 사회가 빨리 변하니까 좀 걱정되지 않으세요?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왜냐고 하면요. 이거를 어떤 이 사회적인 어떤 뭐 독창적인 선구자나 힘 있는 사람이 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트렌드는 누가 이끌어가냐고 하면 이 대중들의 욕망이 이끌어가요. 내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치관이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스타일을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트렌드의 변화는 결국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때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주는 것, 그들이 편안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 23년 트렌드 중에 어떤 부분들이 있냐고 하면 전화 공포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의 MZ세대들이 특히 Z세대들이요. 이 전화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전화라고 하는 매체를. 자, 그래서 이 오피스 빅뱅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회사의 상사가 주말에 전화를 해서 나한테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상사가 주말에 전화 온 것도 싫고 뭔가 이 주말에 뭔가를 시키려고 하는 것도 싫지만요. 전화를 한 게 싫은 거예요. 전화를. 카톡으로 했었어야 돼. 그래서 전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편안하게 여기는가.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그럼 다 카톡으로 할 수 있냐고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렌드를 배워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이 아이템이 됐든 비즈니스가 됐든 보상이 됐든 제품이 됐든 무엇인가를 판매를 할 때 사람들이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작아 보이도록 이 제품이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내가 이 가치를 얻는 거죠. 굉장히 큰 가치를.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올해 저 책에 이제 레빗 점프라고 해가지고 토끼의 해 레빗 점프를 얘기를 하죠. 토끼가 어떻게 뜁니까? 토끼는요. 뒷다리가 굉장히 길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움츠려 있는 형태죠. 움츠려 있다가 뜁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요. 전 세계에 거의 대부분의 사실은 모든 경제학자가 그리고 우리가 불황을 예고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요, 예고된 불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일수록 그 불황을 체감하실 겁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지갑을 열지 않네. 그리고 뭔가 돈을 아끼려고 하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아무것도 안 쓰고 사냐고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본인들이 가치를 느끼는 분야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소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치를 어떻게 보여줘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의 가치를 높이는 트렌드를 아시는 게 중요하지, 트렌드가 이렇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혼란만 주거든요. 그래서 나의 가치를 올린다라고 하는 포커스에서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트렌디함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김난도 교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키워드들 이미 15년째가 됐죠. 여러 가지 키워드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또는 이제 가장 유명해진 키워드를 하나 말해보라고 하니까 가장 마음에 드는 키워드는 멀티페르소나라고 하는 키워드고요. 가장 유명해진 것은 언택트라고 하는 용어인데 처음에 저 언택트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저게 콩글리시다, 어색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올해 옥스포드 사전에 이렇게 실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대중적으로 가장 크게 받아들여진 용어거든요. 그러면 이 트렌드 코리아의 저자가 얘기하는 이 가장 트렌디한 단어 언택트라고 하는 단어하고 있잖아요. 뉴스킨 사업자들이 많이 쓰는 이 홈파티라고 하는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더 여러분들은 트렌디하다고 느끼십니까? 또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는 있잖아요. 이 언택트보다 홈파티라는 용어가 훨씬 더 트렌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고 하면요. 제가 아까 이제 어떤 처음에는 예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빅데이터를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확산되는가. 언택트가 2018년도에 나왔죠. 근데 사실은 얘가 제대로 이제 뿌리를 내린 것은 코로나 때였어요. 비대면에 대한 것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MZ 세대들이 카톡으로 하고 문자로 하려고 하지 사람들하고 대면에서 하거나 전화하는 것에도 공포증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MZ 세대들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냐고 하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홈파티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있잖아요. 지금 2022년도, 23년도에 들어서 가지고 이 트래픽을 검색을 해보면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홈파티라고 하는 용어를.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면요. 선택적 대면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MZ 세대들은 모두가 비대면을 하는 게 아니고 그들도 주말에 상사가 시간 있어라고 물어보면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통화조차 거부를 하지만 본인들이 친밀하다고 느끼는, 본인들이 대화가 통한다고 느끼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본인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집에 이렇게 초대를 하거나 그 사람들의 집에 가서 굉장히 조촐하게 홈파티를 즐기는 문화가 급속도로 이렇게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 대면입니다. 인덱스 관계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있죠. 저 10대 키워드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카톡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프로필 사진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가끔은 연락을 빨리 받을 수 없습니다. 가끔은 대답이 늦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사실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제 원래의 프로필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마다 있잖아요. 이 관계에 인덱스 꼬리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카톡 답을 빨리 안 하고 싶은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멀티 프로필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얘는 내가 보니까 사람들하고 굉장히 교류도 활발하고 뭐 카톡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카톡 프로필에는 연락이 가끔 늦을 수 있음이라고 떠 있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그 인덱스가 꼬리표가 붙은 거예요. 나는 빨리 답 안 하고 싶은 사람으로 이렇게 꼬리표가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인덱스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고 하면 나는 이제 멀티 프로필 중에 나는 이제 연락을 안 받을 수 있음 이런 꼬리표가 붙은 사람이 아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덱스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트렌드를 이렇게 봤을 때 선택적 대면을 한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과연 만나고 싶은 사람이고 연락이 반가운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요즘에 이제 그 키워드 중에 공간역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었냐고 하면 이 가상의 만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실제 오프라인은 중요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아주 막 이렇게 오프라인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거가 어마어마한 돈을 메타버스에 투자를 했다가 지금 굉장히 큰 실패를 맛봤죠. 오프라인이 대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홈파티가 훨씬 더 트렌디합니다. 다만 이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인가 자주 연락이 왔으면 좋겠는 사람인지 아닌지 공간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에요. 이 공간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고 지루한 공간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장소에 초대를 했을 때 이것이 지루함으로 다가오는가 아니면은 어떤 즐겁고 좋은 경험으로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것이지 오프라인은 한물 갔어. 온라인이 좋아. 메타버스가 신세대를 쓰는 거야.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언가 하나로 정의를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트렌드 코리아 책을 이렇게 쓸 때 이제 이렇게 이 10가지의 키워드를 이렇게 추리는데 한 5, 6일 동안 있잖아요. 매일 풀로 이렇게 그 미팅을 한대요. 그래서 10가지 주제가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 1번 주제를 이렇게 설정하는데도 엄청난 경론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1번 주제가 모든 다른 키워드들을 통합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2023 트렌드 코리아 2023을 썼을 때는 5분 만에 굉장히 싱겁게 끝났다고 합니다. 평균 실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평균 실종, 우리는 대충 그냥 이런 거다라고 파악하고 싶죠. 그냥 트렌드 이거야. 그리고 이 사람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정하고 싶잖아요. 근데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양극화도 심해지고요. 그리고 단극화도 심해집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전에 포털 사이트에 종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다 없어지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다극화도 막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떤 이 분포도에 있어서 가운데 값이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를 잘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의 욕망과 심리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무엇을 원할까?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어떻게 하고 싶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들을 하셔야 됩니다. 트렌드가 이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 이 관점, 이 트렌드는 사실은요, 보는 관점이 변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차를 타면 뭘 했냐고 하면 고사를 지냈어요. 지금의 Z세대들에 있어서는 저게 예전 그 부족 사회에서 뭐 이렇게 나무에 절하는 거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걸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고사 지낸 거를 안다. 이러면은 나이가 나온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차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저게 위험하고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봤죠. 근데 최근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했냐고 하면 이 엠블럼, 마크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 엠블럼 마크를 단 차를 타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자랑거리, 과시의 대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22년도 이 코로나 이후로 있잖아요. 조금씩 변하면서 이 22년도에 극단을 찍었던 게 자, 사람들은 원래 있잖아요. 이 차 판매량을 보시면은 외제차도 항상 1위 하는 게 E클래스, BM5 시리즈, S클래스 이런 식으로 세단들이 갔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세단을 선호할까요? SUV를 선호할까요? 점점점 SUV를 선호하고요. 올해 나오기로 출시되어 예정돼 있는 차들은 거의 대부분 다 준대형 내지 대형급의 전기차 SUV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바깥에서 차를 보는 것보다 물론 이 트렌드도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어떤 차를 타는가, 무슨 브랜드의 차를 타는가도 중요하지만은 이 내부 공간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 내부 공간이 얼마나 나한테 편리하고 안락한가. 여기서 내가 운전을 하고 음악을 듣고 이런 경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차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이런 이 관점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시스템을 하든 제품을 하든 이것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변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항상 예전에 보던 관점대로 계속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지루하다. 뭔가 MZ세대 표현하면 구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느낌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이제 저런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서 뭔가 나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에서 뭔가 어떤 공간 코로나 때 이제 그 집안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내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바깥이 차 안이었던 거죠. 그럼 이 차 안에서 내가 어떤 느낌을 받고 어떤 안락함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여기서 캠핑을 하고 노래방이 되기도 하고 영화관이 되기도 하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실제로 이 기술의 변화도 한 몫을 했죠. 사실은 차박을 하려고 하면 바깥이 굉장히 춥죠. 그래서 어떤 난로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필요로 한데요. 사실은 이제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지금
전기차가 이렇게 나오면서 전기차의 배터리가 요즘에 나오는 배터리들은 4인 가족이 한 4, 5일 정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량이 이렇게 비축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한 가지를 이제 어떤 세대를 주목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알파 세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Z 세대까지 다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A로 넘어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알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알파 세대의 최고 연장자가 올해 중학교를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고뇌를 짊어지고 외부와 소통을 하지 않고 이제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하시죠. 자, 그런데 왜 여기를 주목해야 되냐고 하면 불황에도 사람들이 어디에 지갑을 여냐고 하면요. 이 귀한 자식들 하나밖에 없고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키워야 되는 이 자식들한테 이렇게 트렌드가 가는데요. 그들의 지갑에서 돈이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 6살, 7살만 되어도 있잖아요. 또는 그 전만 되어도 부모가 이거 예쁘다 입어라 라고 하면 그 옷을 입고 갑니까? 어린이집에? 학교에?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옷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신발을 신어야 돼. 그리고 예전에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도 안 되게 입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에서 다 봅니다. 유튜브의 스타들이 어떻게 입고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어떤 장난감이 트렌드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세대는요. 육아의 상당 부분을 유튜브가 했던 세대들이고요. 아날로그라고 하는 것을 애초에 접해보지 못한 세대예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 아기가 지금 13개월을 조금 지났는데요. 제일 빨리 습득한 게 뭐냐면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뭔가 버튼을 눌러서 뭔가를 하고 TV를 끄고 TV를 켜고 이런 것들을 뭐 제일 잘하더라고요. 버튼 켜는 거. 심지어는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는 버튼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 말고 있죠. 그냥 이렇게 저희 이렇게 오븐 전자 오븐 같은 거 보면은 사실 이렇게 평평한 데다가 이렇게 누르잖아요. 어른이 뭘 누르는가 보고 있다가 자기도 누르고 취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나기를 디지털 종족이에요. 그래서 종족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완전히 달라요. 그 이전 세대하고. 그래서 이거는 알파 세대들은요. 양자 물리학 같은 거예요. 이해하려 하지 말고 있는 현상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저걸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 순간 잘못 이해하거든요. 양자 물리학이 그렇죠. 이해하려고 들면은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학문이고 그냥 그 자체를 받아들이다 보면 그런 게 있는갑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디지털로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이 이 디지털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요즘에 이제 111베라 합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루미 아이오라고 하는 제품이 나오고 우리가 이 디지털을 의도적으로라도 익숙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알파 세대에 주목하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떠올리셔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이 디지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디지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최소 2023년도에는 디지털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 원년이 지나가고 나면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그 중심에는 이 알파 세대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종족들이 이 트렌드의 흐름을 이끌고 갈 거고요. 이 디지털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외국 사람들보다 더한 어떤 갭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시간이 엄청 많이 갔네요. 제가 제품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 내일 또 조금 하도록 하고 할 수 있는 부분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버랜드 신드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아주머니의 나이가 몇 살로 보이세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실까요? 네, 시간 없으니까 못 기다리고 딸만 넷치라고 하는 이 아주머니의 나이는 35세입니다. 정말 이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요.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있잖아요. 나는 내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내 나이보다 어리게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기준이 뭐죠? 왜 모두가 동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있잖아요. 뉴스킨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어디 가서 저 동안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고 하면 모두가 자기가 동안이라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딱 소통에 창이 막히는 거예요. 아닌데 내가 볼 때 별로 동안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신 있는 분들이 아니면 저 동안이죠 라는 얘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뭘까 하고 하면 이제 이분은 지금 현대 사회의 분이 아니고 예전에 1990년대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아기를 4명을 낳는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많이 낳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시어머니가 아들을 놓으라고 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집안 어른이
어떻게 뭘 해라라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했고 아들을 놓으라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했지 내 자신이 젊고 예쁘고 트렌디하고 패셔너블한 거는 내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삶의 가치관이 이렇게 옮겨왔고 모든 사람들은 젊어지고 싶어하고 늙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10년 이상 사실은 있잖아요. 그 30년도 가게 될 굉장히 중요한 메가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에이지락 제품들이 사실은 굉장히 트렌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 사진을 좀 함부로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해가지고 환갑이라고 키워드를 검색해서 나온 사진이에요. 이 부분만 하고 오늘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 1970년대의 환갑과 현대의 환갑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보이십니까? 이 보시면요, 환갑의 주인공이 훨씬 더 젊죠. 오른쪽의 환갑의 주인공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크게 보이시는 게 뭐냐고 하면 저 오른쪽에 있는 할아버지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식구들이 있죠.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 왼쪽에서는 몇 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있죠.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있잖아요. 내가 60세 정도 되었을 때 아프고 노쇠하고 내가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나를 부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기 키우기에 바쁘고요. 나를 부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젊은 것도 있지만은 강제적으로 내가 젊고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60세에 다른 자식들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부양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젊으셔야 되고 강제적으로 근육량이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운동 이런 스포츠 관련 분야가 계속해서 뜨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있잖아요. 내가 60세에 내가 저런 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근육량과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세팅된 트렌드예요. 바뀌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이어트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제 이 다이어트가 아니고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냥 나는 내가 라이프 스타일을 식사를 이렇게 하고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고 내 근육량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지 다이어트 해야지 살 빼야지 하는 것들보다는요.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10대 키워드에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운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훨씬 더 많이 쓰여요. 10대 키워드보다. 나 오늘 운동 완료했어. 예전에는 저런 것들이 나 어제도 술 먹었어. 맨날 술 먹어. 이런 것들이 자랑이었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제대로 관리된 자기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로 몸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훨씬 강력한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영양 시장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주목하셔야 되고 이 스포츠 영양이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와 영양이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 이제 저희 파트너분 이렇게 그 국가대표 사이클리스트 분이 얘기를 하셨지만요. 영양만 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스포츠가 같이 가야 되고 그거에 대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작년에 MZ세대들이 열광했던 것은 골프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 골프는 트렌디하지 않아요. 테니스로 지금 다 넘어왔어요. 운동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트렌드와 커뮤니티가 같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골프를 즐길 때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테니스를 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커뮤니티가 훨씬 트렌디하고 거기서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거기서 뭔가 조금 더 가성비를 느끼게 되는 그런 세대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뉴비트라고 하는 운동 자체가 운동만 올 수는 없고요. 커뮤니티가 같이 오고요. 트렌드가 따라오고 그다음 이 스포츠 역량이라는 부분이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 내일 이 스포츠 역량하고 이 트렌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네, 이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죠? 쭉 그냥 1시간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들어보면서 어떠셨어요? 예,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업을 제대로 알면 이 책과 미래 트렌드가 접목되는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트렌드다. 그러면 뉴스킨은 어떠냐? 이 트렌드에 맞게끔 굉장히 앞서가 있고 모든 준비가 완료가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성의도 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2023 트렌드 코리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읽고 10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크게 마음으로 와 닿았었거든요. 그리고 밑줄을 쳐서 선물하면서
여러분 함께 우리 사업을 접목시켜서 풀어내면서 좋은 인연을 맺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랑연 라이브 이만 마치고요. 내일도 기대 많이 되시죠? 내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머지 2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신 노아승 황준표 사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소거 해제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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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김준표 사장님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강의 오늘 여보세요? 들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제트 감사합니다. 화이팅! 리뷰티 화이팅! 아이고, 요즘에 누비트 타느라고 문희선 그룹장님 엄청 이뻐졌구만요. 아, 그래요? 야, 달라, 진짜. 오늘 엠비트가 아까 노아스 돼가는데? 사장님 얘기 들으면서 왜 이게 자꾸 타고 싶은지 이해가 됐어요, 진짜. 우리 몸이 원하는구만, 보니까 이 운동을. 근육을 원하지, 몸이. 아까 심장하고 뇌 얘기 들으면서 애들이 겁을 안 돼요. 다른 운동이 만약에 힘들고 막 이러면 겁을 안 돼, 그 운동을. 우리 몸 자체가. 이건 계속 받아들인다고 하니 되게 기대도 많이 되고. 아무튼 내일 또 너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영 선생님 내일 봬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받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